세상에. 버거가 대리석 위로 랜턴을 비추자 케네디가 황홀경에 빠져 외쳤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지금껏 이런 유물은 본 적이 없어. 독보적이야. 버거, 랜턴 좀 이리로 가져와봐. 전부 다 보고 싶으니까. 오늘은요, 22번째로 준비한 아서 코난 도일의 단편 새로운 지하 묘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로마 유적 연구로 이름을 떨친 두 남자가 있어요. 한 명은 케네디. 이름부터가 벌써 금수저 냄새가 확 나지 않나요? 영국 귀족인데요. 돈도 많고 똑똑하고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성격이 좀 그래요. 내가 찍은 건 유물이든 여자든 다 내 거야 하는 아주 전형적인 빌런 스타일? 한마디로 재수가 없죠. 반대로 버거라는 남자는 케네디와는 완전 반대예요. 가난한 유학생으로 로마에 와서 오직 공부를 하며 버틴 고고학 외길 인생.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버거가 케네디를 찾아와서 슬쩍 바구니 하나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고고학계를 뒤집어 엎을 핵폭탄급 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케네디가 눈이 뒤집히겠죠.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나도 좀 보여줘 라고 매달리는데 여기서 버거가 묘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 대신 네가 얼마 전에 찾던 그 여자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풀어. 웃기지 않나요? 학문의 정점에 있는 양반들이 유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연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뒷얘기가 궁금하시죠?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설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해상도 좀 높이고 갈까요? 오늘 소설의 배경이 되는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로마판 경부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이 길 밑바닥에 지하 5층 깊이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지하 묘지, 카타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무려 600km. 옛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었던 은신처인데 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하 5층 깊이까지 층층이 쌓여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빛 한 점 없는 암흑에 공기는 눅눅하고 지형을 모르는 사람이 호기심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날로 미라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초기 발굴 때 실타래를 풀고 들어갔다고 하기도 하고요. 19세기에는 실제로 길을 잃고 실종된 탐험가들의 괴담이 로마 사교계의 단골 소재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관광객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핫플이 되었다고 해요. 혹시 로마 여행 가셨다가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로마에 가면 꼭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곳이에요. 자, 그럼 그 지하 묘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서 코난 도일의 새로운 지하 묘지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이봐 버거. 케네디가 입을 열었다. 자네 나한테는 좀 털어놔도 되지 않나? 로마 유적연구로 이름을 떨친 두 학자가 코르소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케네디의 아늑한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두 사람은 온기보다는 답답한 공기만 내뿜는 신통치 않은 이탈리아식 난로 앞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은 참이었다. 창밖에는 밝은 겨울 별빛 아래 현대의 로마가 펼쳐져 있었다. 길게 늘어선 두 줄의 전기 가로등, 불을 환히 밝힌 카페들, 질주하는 말차와 인도에 가득 찬 인파가 보였다. 하지만 부유한 젊은 영국 고고학자의 호화스러운 방 안에는 오직 고대 로마만이 존재했다. 벽에는 금이 가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프리즈가 걸려 있었고 구석진 곳에는
투사 같은 머리에 딱딱하고 잔인한 인상을 지닌 원로원 의원과 군인의 회색빛 흉상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비문과 파편, 장식품이 어지럽게 널린 중앙 탁자 위에는 케네디가 복원한 저명한 카라칼라 목욕탕 모형이 놓여 있었다. 베를린에서 전시되었을 때 대단한 관심과 찬사를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작품이었다. 천장에는 두기 달린 항아리 암포라가 매달려 있었고 값비싼 붉은색 터키 카펫 위로는 온갖 희귀한 골동품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어느 것 하나 진품이 아닌 것이 없었으며 희귀성과 가치 또한 최상급이었다. 케네디는 이제 겨우 30살을 넘긴 나이였음에도 이 특정 연구 분야에서 유럽 전역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막대한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돈이란 학자의 열정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정신이 목적을 향해 곧게 뻗어 있다면 명성을 얻기 위한 경주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는 법이다. 케네디는 종종 변덕과 쾌락에 빠져 연구를 소홀히 하기도 했으나 그의 정신은 예리하여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끝에는 감각적인 나른함에 몸을 맡기며 강렬한 뒤끝을 즐기는 인물이었다. 높고 하얀 이마와 공격적인 코, 그리고 다소 느슨하고 감각적인 입술을 가진 그의 잘생긴 얼굴은 본성에 깃든 강함과 악함 사이의 타협점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동반자, 줄리어스 버거는 전혀 다른 유형이었다. 그는 독일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기묘한 혼혈로 북부의 강건함과 남부의 부드러운 우아함이 기이하게 섞여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위로 푸른 게르마닌의 눈동자가 빛났고 그 위로는 짧고 노란 곱슬머리가 둘러싸인 사각형의 다부진 이마가 솟아있었다. 깨끗하게 면도한 강인하고 단단한 턱선에 대해 케네디는 방구석 어둠 속에서 밖을 내다보는 고대 로마 흉상들과 참 많이 닮았다고 자주 언급하곤 했다. 무뚝뚝한 독일식 강인함 아래에는 항상 이탈리아 특유의 섬세함이 서려 있었지만 미소가 워낙 정직하고 눈빛이 솔직했기에 실제 성격과는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이와 명성으로는 그의 영국인 동료와 동등했지만 그가 걸어온 삶과 학업의 궤적은 훨씬 더 고단했다. 12년 전 가난한 유학생 신분으로 로마에 온 이래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적은 연구 장학금에 의지해 버텨왔다.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고 끈질기게 비범한 집념과 한결같은 태도로 그는 명성이라는 사다리를 한 칸씩 밟고 올라갔다. 마침내 지금은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이며 머지않아 독일 최고 명문대학의 주임 교수 자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었다. 하지만 부유하고 명석한 영국인과 같은 반열에 서게 해준 그 한결같은 목적의식은 연구 이외의 영역에서는 상대보다 한없이 초라한 위치에 머물게 했다. 사교적인 품격을 기를 만한 여유조차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논할 때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와 영혼이 깃들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침묵하며 쩔쩔맸다. 넓은 식견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았고 머릿속에 든 것 없는 자들이 관습적으로 도망치는 잡담 따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이 두 숙적 사이에는 몇 년 전부터 기묘한 동질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서서히 우정으로 익어가는 중이었다. 그 뿌리에는 서로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열광해줄 젊은 학자가 상대방뿐이라는 사실이 깔려 있었다.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가 두 사람을 묶어주었고 서로의 지식에 매료된 것이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관계는 학문적 유대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케네디는 경쟁자인 버거의 꾸밈없는 솔직함과 단순함에 흥미를 느꼈고 반대로 버거는 케네디를 로마 사교계의 중심에 세운 그 눈부신 재치와 활기에 매료되었었다.
여기서 매료되었었다라고 과거형을 쓴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젊은 영국인 케네디의 평판에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연애 사건 때문이었다. 자세히 내막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케네디의 냉혹하고 무심한 태도는 많은 친구에게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그가 주로 어울리던 독신학자와 예술가 무리 사이에서는 이런 사생활 문제에 유독 너그러운 편이었다. 남녀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남자 혼자 돌아온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난보다는 호기심, 어쩌면 질투에 가까웠다. 이봐, 버거. 케네디가 상대의 평온한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자네, 나한테는 좀 털어놓아도 되지 않나? 카펫 위에는 캄파냐 지방에서 흔히 쓰는 가볍게 엮은 고리버들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비문이 새겨진 타일, 부서진 조각, 금간 모자이크, 찢어진 파피루스, 녹슨 금속 장식품 같은 온갖 잡동사니가 수북했다. 문외한이 보기에는 쓰레기통에서 막 주워온 고물처럼 보였겠지만 전문가라면 단번에 그 하나하나가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고리버들 바구니에 담긴 이 파편더미는 인류사회 발전의 끊어진 고리를 완벽히 메워주는 학자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단서였다. 이 물건을 들고 온 사람은 바로 독일인 버거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영국인 케네디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굶주림이 서려 있었다. 버거가 아주 느릿하게 시가에 불을 붙이는 동안 케네디가 말을 이었다. 자네 이 보물 상자를 가로채지는 않겠어. 하지만 내막만큼은 꼭 듣고 싶군. 이건 분명 역사에 남을 발견이야. 이 비문들이 공개되면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히겠지? 여기에 있는 건 저기 있는 것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 독일인 버거가 대꾸했다. 학자 12명이 평생을 바쳐 매달려도 모자랄 지경이야. 성 산탄젤로 성체만큼이나 견고한 명성을 쌓고도 남을 만큼 말이야. 케네디는 잘생긴 이마를 찌푸린 채 길고 매끈한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결국 스스로 실토한 셈이군, 버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방금 그 말은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지. 자네, 새로운 지하 묘지를 발견했군. 자네 안목이라면 이 유물을 훑어본 순간 결론을 내렸을 거라 확신했지. 뭐, 유물이 암시하는 게 뻔하긴 했지만 자네가 직접 실토해주니 확실해지는군. 그 정도 규모의 유적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지하묘지 외엔 없으니까. 정확해, 숨길 것도 없지. 내가 새로운 지하묘지를 발견했어. 어디지? 그건 비밀이야. 진해하는 케네디. 누구라도 그곳을 찾아낼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위치라는 것만 말해두지. 기존에 알려진 지와 묘지와는 연대가 다르고 최고위층 기독교도의 매장지로 쓰였던 곳이야. 그래서 유해나 유물 모두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자네의 지식과 그 무서운 추진력을 내가 몰랐다면 비밀 엄수 서약을 받고 모든 걸 털어놓았을 거야. 하지만 자네 같은 강력한 경쟁자에게 노출하기 전에 내 보고서부터 확실히 준비해야 할 것 같군. 케네디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거의 병적인 집착을 보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일종의 광기였다. 돈 많은 방탕한 젊은이에게 쏟아지는 온갖 유혹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준 것은 바로 그 애정이었다. 야망도 있었으나 고대 로마의 숨결과 역사에 얽힌 모든 것에 대해 느끼는 순수한 희열과 흥미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는 동료가 발견했다는 그 새로운 지하 세계를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이봐, 버거.
케네디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장담하건대 이 문제에서만큼은 나를 전적으로 믿어도 좋아. 자네 허락 없이는 내가 본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펜을 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자네 기분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이지 나를 경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반대로 자네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난 체계적인 수색에 나설 거고 결국엔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찾아낸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든 자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 버거는 시가를 입에 문 채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었다. 이보게, 친구 케네디. 버거가 말했다. 자네는 내게 정보를 줄 때 꽤나 까다롭게 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야. 내가 자네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예를 들어 베스타 신전 논문 자료를 넘겨준 것도 나였네?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아, 글쎄, 그건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지. 만약 내가 아주 사적인 무언가를 묻는다면 자네가 순순히 대답해줄지 궁금하군. 이 새로운 지하 묘지는 나에게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이라서 말이야. 그러니 내 비밀을 내주는 대가로 자네 혹시 그만한 성의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대체 무슨 속셈인지 짐작조차 안 가는군. 케네디가 대꾸했다. 좋아. 자네 질문이 뭐든 내 답을 듣는 대가로 정보를 준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그럼 어디 들어볼까? 버거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부르스름한 시가 연기를 허공으로 뿜어내며 말을 이었다. 메리 손더슨 양과 자네 사이에 있었던 일 전부 다 말해줘. 케네디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무표정한 동료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대체 무슨 속셈이지? 질문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군.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면 자네 생애 최악의 농담이군. 아니, 농담이 아니야. 버거가 담담하게 대꾸했다. 난 진심으로 그 사건의 내막이 궁금하거든. 세속적인 세상이나 여자, 사교계 같은 생리에는 어두운 편이라 그런 사건은 나에게 미지의 영역 같은 묘한 매력이 있단 말이지. 난 자네를 잘 알고 그 여자도 안면이 있어. 한두 번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지. 그러니 자네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군.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이야.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뭐 상관없어. 자네가 내 지하묘지 비밀을 공짜로 알고 싶어 하길래 자네도 자신의 비밀을 쉽게 내놓을지 궁금해서 한번 던져본 것뿐이니까. 자네는 거절했고 나 역시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왜 나에게만 관대함을 기대하는 거지? 벌써 성 요한 성당 시계가 10시를 알리는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버거. 케네디가 말했다. 이미 몇 달 전에 다 식어버린 옛사랑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자네의 변덕은 정말 터무니없군. 알다시피 여자와 즐긴 일을 동네방네 떠드는 건 비열한 자나 하는 짓이야. 그런 자를 우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하지. 아니, 괜찮아. 자네가 거절했으니 이걸로 끝인 거지. 버거는 바구니를 팔에 끼며 말을 이었다. 답하지 않겠다는 자네 판단도 맞고 내 판단 역시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 다시 인사하지. 잘 자게, 케네디. 케네디는 버거가 방을 가로질러 가는 뒷모습을 지켜봤다. 버거가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야 케네디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 기색으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 버거. 그가 말했다. 자네 방식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여자에 대해 떠드는 건 정말 질색이야. 하지만 자네 말대로 로마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니 어차피 다 아는 얘기잖아? 대체
뭐가 알고 싶은 건데? 버거는 난로 앞으로 돌아와 바구니를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시가 하나 더 피워도 될까? 고맙군. 일할 때는 안 피우지만 담배 연기가 있어야 대화가 즐겁거든. 자네와 그 짧은 모험을 함께 했던 젊은 여인 말이야.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고향 가족에게 돌아갔어. 정말? 영국으로? 그래. 영국 어디지? 런던? 아니, 트위커넘. 해봐, 케네디. 내 호기심을 부디 용서하게. 세상을 잘 모르는 무지함 탓이라고 생각해줘. 젊은 여자를 설득해 3주 정도 함께 지내다가 그녀를 다시 가족 품으로. 그곳 이름이 뭐라고 했지? 트위커넘. 아, 맞아. 트위커넘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건 자네에겐 아주 간단한 일이었겠지? 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어 자네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그 감정이 단지 3주 만에 사라질 리 없으니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지?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네 명성에 흠집을 내고 그 여자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거대한 스캔들을 일으킨 거지? 케네디는 난로의 붉은 불빛을 침울하게 응시했다. 확실히 논리적인 시각이군.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단어야. 아주 다양한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난 그녀를 좋아했어. 자네도 그녀를 본 적이 있다니 알겠지만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였는지 알잖아.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정말로 사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케네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냥 모험이었지. 뭐? 자네가 그렇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나? 모험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 처음 그녀에게 접근한 것도 순전히 그 짜릿함을 즐기고 싶어서였어. 살면서 숱한 사냥감을 쫓아봤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쫓는 것만큼 짜릿한 사냥은 없거든. 게다가 상황이 제법 까다로웠거든. 그 점이 내 승부욕을 자극했지. 그녀는 에밀리 루드 자작 부인의 수행원이라 단둘이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 그런 장애물에 묘한 쾌감을 느끼던 차에 관계가 막 시작됐을 무렵 그녀에게서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됐어. 세상에, 누구였는데? 이름은 말 안 하더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 훨씬 더 짜릿해졌겠군. 안 그래? 뭐 확실히 자극제가 되긴 했지.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말했잖아. 난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이라고. 이웃집 담장을 넘어가 서리한 사과가 항상 더 달콤한 법이지. 그러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뭐? 순식간에 넘어왔단 말이야? 아니지. 야금야금 그녀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꼬박 3개월은 걸렸어. 하지만 결국 내 사람으로 만들었지. 아내와 별거 중이라 법적으로 그녀와 정식 혼인을 할 수 없다는 처지라는 걸 그녀도 이해했어. 그래도 그녀는 나를 선택했고 우리는 만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그럼 그 약혼자는 어떻게 됐는데? 케네디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친구가 더 나은 남자였다면 그녀가 떠나지도 않았겠지.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지. 충분히 떠든 것 같으니까. 딱 하나만 더 묻지. 3주 만에 그녀를 어떻게 떼어낸 거야? 뭐, 우리 둘 다 어느 정도 식었다고 이해하면 될 거야.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로 돌아와 아는 얼굴을 마주하는 건 죽어도 싫다고 버텼거든. 하지만 알다시피 난 로마를 떠나선 안 되는 사람이고 이미 내 일터가 그리워 죽을 지경이었지. 그게 헤어지게 된 명확한 이유 중 하나야. 그러다 그녀의 늙은 아버지가 런던 호텔로 찾아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
상황이 지저분하게 돌아가더군. 솔직히 처음엔 그녀가 끔찍하게 그리웠지만 나중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된 게 다행이다 싶었지. 자, 방금 한 이야기는 우리 사이의 비밀로 묻어둬야 해. 약속할 수 있지? 이봐, 케네디. 내가 입을 가볍게 놀릴 사람으로 보여? 다만 자네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웠어. 세상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자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색다른 기회였거든. 자, 이제 내 새로운 지하 묘지에 대해 알고 싶겠지? 말로 설명해봐야 자네는 절대 못 찾을 거야.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자네를 거기로 데려가는 수밖에. 그거 정말 근사한데? 빠를수록 좋지.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야. 날씨가 좋군. 좀 춥긴 하지만 말이야. 1시간 뒤에 출발하는 걸로 하지.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어야만 해. 둘이 붙어 다니는 걸 누가 본다면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테니까.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케네디가 맞장구 쳤다. 멀어? 몇 킬로미터 정도? 걸어가기엔 너무 멀지 않아? 아니야.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랴. 그래, 걸어가는 게 좋겠어. 한밤중에 인적 드문 곳에 남자 둘이 내리면 마부도 분명 수상하게 여길 테니까. 맞는 말이야. 자정쯤 아피아 가도 관문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난 숙소에 들러서 성냥이랑 양초 같은 장비를 좀 챙겨와야겠네. 알았어, 버거. 이런 비밀을 공유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네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그럼 이따 봐. 12시에 관문에서 기다릴게. 이탈리아식 외투를 걸치고 손에 랜턴을 든 버거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차갑고 맑은 공기 속으로 도시 곳곳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케네디가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사랑뿐만 아니라 이래도 아주 열정적이군. 버거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여기서 거의 30분이나 기다렸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단서는 남기지 않았겠지? 난 바보가 아니야. 오, 뼈저리게 춥군. 어서 가자고, 버거. 속도를 내서 체온이라도 올려야겠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도라기엔 초라한 유적만 남은 거친 돌길 위로 그들의 발소리가 크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술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 한두 명과 로마 시내로 향하는 시골 채소 수레 몇 대만이 그들이 마주친 전부였다. 길 양옆으로 거대한 무덤이 어둠을 뚫고 기괴하게 솟아오른 길을 따라 성 칼리스토 지하 묘지까지 단숨에 걸어가자 떠오르는 달빛을 배경으로 체칠리아 메텔라의 거대한 원형 요새가 자태를 드러냈다. 그때 버거가 옆구리에 손을 얹으며 멈춰섰다. 자네는 나보다 다리도 길고 걷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정말 빠르군. 그가 웃으며 말했다. 분명 이 근처 어디쯤이었는데. 그래. 여기야. 저 식당 모퉁이를 돌면 돼. 이제부턴 길이 아주 협소하니까 내가 앞장설게. 자네는 내 뒤를 바짝 뒤따라오라고. 그는 랜턴을 켰고 그 불빛에 의지해 캄파냐 습지대를 가로질러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로 들어섰다. 고대 로마의 거대한 수도교가 달빛 아래 괴물 같은 애벌레처럼 가로누워 있었고 길은 수도교의 거대한 아치 하나를 지나 옛 경기장 터를 알리는 무너진 벽돌 더미를 통과했다. 마침내 버거는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나무 축사 앞에 멈춰서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설마 지하 묘지가 건물 안에 있다는 거야? 케네디가 외쳤다. 입구만 여기 있는 거지. 외부인의 눈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랄까? 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천만에. 그가 우연히 발견한 유물 한두 점을 보고
난 이 밑에 거대한 지하 세계가 잠들어 있다는 걸 확신했지. 그래서 내가 직접 이 건물을 빌려 발굴을 시작했지. 어서 들어와. 문은 꼭 닫고. 사방이 텅 빈 긴 건물 안쪽 벽을 따라 소여물통이 줄지어 있었다. 버거는 랜턴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자기 외투를 둘러 한쪽 방향을 제외한 모든 빛을 차단했다. 이런 외딴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가면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이 판자 치우는 것 좀 도와줘. 구석진 곳에 바닥 판자가 헐거워져 있었다. 두 학자는 판자를 하나씩 들어 올려 벽에 기댔다. 그 아래로 사각형 구멍이 드러났고 땅의 심장부로 길게 이어진 낡은 돌계단이 나타났다. 조급함에 서둘러 내려가는 케네디를 향해 버거가 소리쳤다. 조심하게. 밑은 완전히 도끼굴처럼 복잡해서 길이라도 잃었다간 다시 밖으로 나올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내가 랜턴을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복잡한데 자네는 길을 어떻게 찾은 거야? 처음엔 나도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차츰 길을 익혔지. 나름의 법칙이 있긴 한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방식이지. 지금도 난 지하 묘지에 깊숙이 들어갈 땐 항상 뒤로 실타래를 풀면서 간다니까? 직접 보면 알겠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100m도 가기 전에 통로마다 수십 갈래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거든. 그들은 축사 바닥에서 6m 정도 내려와 부드러운 응애암을 깎아 만든 사각형 방에 멈춰섰다. 랜턴이 내뿜는 일렁이는 불빛이 달라진 갈색 벽면을 비쳤다. 아래는 밝고 위는 어스름한 그 빛 속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통로의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내 뒤를 바짝 따라오라고. 버거가 말했다. 가는 도중에 한눈 팔지 마. 내가 데려갈 곳에 자네가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보물이 쌓여 있으니까. 곧장 그곳으로 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야. 그는 미로 속으로 앞장섰고 영국인 케네디는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통로는 수시로 두 갈래로 나뉘었지만 버거는 자신만 아는 비밀 표식을 따라가는지 단 한 번의 멈춤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벽면을 따라서는 마치 이민선 밑바닥의 3등실 침대 마냥 벽을 따라 고대 로마 기독교 신자의 유골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누런 불빛이 미라의 쪼그라든 얼굴 위로 일렁였고 둥근 해골과 살점 없는 가슴 위에 교차한 길고 하얀 팔뼈를 비쳤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케네디는 수백 년 전 경건한 손길이 놓아둔 비문, 장례용 그릇, 벽화, 의복, 집기들을 아쉬운 눈길로 쫓았다.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시선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다. 이곳은 현존하는 지하 묘지의 오래된 원형이라는 것을. 이곳은 학자로서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로마 유물의 거대한 저장고나 다름없었다. 만약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지? 서둘러 발을 옮기던 케네디가 물었다. 내 주머니에 양초 하나랑 성냥 한 갑이 있어. 그나저나 케네디, 자네도 성냥이 있나? 없어. 혹시 모르니 나도 좀 챙겨두게. 이리 줘봐. 아, 괜찮아. 우리가 헤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하지? 벌써 400m는 좋게 걸어온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왔을걸? 이 무덤 끝이 어딘지 사실 나도 아직 확인 못했어. 여기서부턴 길이 아주 험하니까 실타래를 좀 써야겠군. 버거는 툭 튀어나온 돌에 실 한쪽 끝을 묶고는 코트 가슴팍에 실 뭉치를 넣은 채 앞으로 나아가며 실을 풀었다. 통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뒤틀려 있었고 사방으로 뻗은 회랑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 버거의 준비가 결코 유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마침내 그 길끝에 거대한 원형 홀이 나타났고 한쪽 끝에는 대리석 상판을 얹은
사각형 응애암 받침대가 놓여 있었다. 세상에! 버거가 대리석 위로 랜턴을 비추자 케네디가 황홀경에 빠져 외쳤다. 기독교 재단이야. 아마 현존하는 최초의 재단일 거야. 여기 구석에 새겨진 작은 축성 십자가를 봐. 이 원형 공간이 교회로 쓰였던 게 틀림없어. 정확해. 버거가 말했다. 시간이 더 있다면 이 벽면 움푹한 곳에 안치된 유해를 전부 보여주고 싶은데 말이야. 교회 초기 교황과 주교들인데 주교 관과 지팡이, 예복까지 그대로 갖추고 있거든. 저기 가서 한번 보라고. 케네디는 홀린 듯 다가가 사가버린 주교관 위에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섬뜩한 해골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케네디의 목소리가 오목한 도명 천장에 부딪혀 웅웅거렸다. 지금껏 이런 유물은 본 적이 없어. 독보적이야. 버거, 랜턴 좀 이리로 가져와봐. 전부 다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독일인 버거는 이미 멀찍이 걸어가 홀 반대편 노란 불빛 원 안에 서 있었다. 여기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까지 죽음으로 이끄는 갈림길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 버거가 물었다. 무려 2,000개가 넘어. 일종의 박해봤던 기독교 신자가 설계한 치밀한 덫이 분명하지. 설령 빛이 있다 해도 밖으로 나갈 확률은 2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소리야. 하물며 어둠 속에 갇힌다면 당연히 훨씬 더 어렵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게다가 이 어둠은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야. 예전에 실험 삼아 한번 겪어봤거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그가 랜턴 쪽으로 몸을 숙였고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케네디의 양눈을 꽉 움켜쥔 듯한 암흑이 찾아왔다. 그런 어둠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둠이 온몸을 짓누르고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것 같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거대한 벽이 되어 앞길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 같았다. 그는 어둠을 밀어내려는 듯 양손을 내저었다. 이제 됐어, 버거. 다시 불을 켜. 하지만 버거는 웃기 시작했고 원형 홀 안에서 그 웃음소리는 사방팔방에서 한꺼번에 들려오는 듯 했다. 불안해 보이는데 내 친구 케네디. 버거가 말했다. 이봐, 장난치지 말고 어서 양초에 불이나 붙여. 케네디가 초조하게 외쳤다. 참 희한하지, 케네디? 소리만 들어서는 자네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야. 자네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나? 아니, 자네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 만약 내 손에 쥔 이 실타래가 없다면 나 역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 어서 불을 켜. 이 말도 안 되는 장난은 그만하고. 그렇겠지. 내가 알기로 자네가 아주 환장하는 게 2가지 있더군. 하나는 모험이고 다른 하나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지. 자네가 즐길 모험은 이 지하 묘지에서 나가는 길을 찾는 거야. 장애물은 이 암흑, 그리고 길찾기를 고약하게 만드는 2000개의 갈림길이 되겠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시간은 아주 많으니까. 게다가 가끔 쉬어갈 때면 메리 손더슨 양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자네가 그녀를 정말 공정하게 대했는지 말이야. 이 악마 같은 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며 양손으로 암흑을 움켜쥐려 허우적거렸다. 잘 가게.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목소리는 아득히 먼 곳에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케네디, 자네가 짓거린 그 비겁한 행동을 생각해보라고. 그 여자에게 저지른 짓이 신사다웠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자네가 딱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내가 알려주지.
손더슨 양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악마 같은 학생과 약혼한 사이였어. 그놈 이름이 바로 율리우스 버거였지.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발이 돌에 부딪히며 희미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고대 기독교 교회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고여있는 육중한 침묵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덮치듯 케네디를 에워싸고 가두어 버렸다. 2달 후 유럽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성 칼리스토 쪽에서 발견된 새로운 지하 묘지다. 초기 기독교 유물이 대거 매장된 이 중요한 장소를 발견한 것은 고대 로마 권위자로 국부상 중인 젊은 독일인 전문가 율리우스 버거 박사의 집요한 추적과 명민한 통찰력이 빚어낸 노력 덕분이다. 버거 박사가 이 발견을 처음 공표하긴 했으나 그보다 앞서 발을 들인 불운한 탐험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달 전 코르소 거리 숙소에서 갑자기 사라져 최근에 스캔들 때문에 로마를 떠난 것으로 추측되던 영국인 학자 케네디 씨다. 조사 결과 그를 현존하는 학자 중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했던 고고학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끝내 그를 죽음의 심연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새로운 지하묘지 심장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과 부추 상태로 보아 그는 탐험가에게 매우 위험한 이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며칠 동안 헤맨 것이 분명했다. 고인은 촛불 하나 챙기지 않은 채 지하 미로로 뛰어들었으며 이 비극적인 운명은 결국 자신의 무모함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였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율리우스 버거 박사가 고인의 친한 친구였다는 것이다. 버거 박사는 행운처럼 찾아온 경이로운 발견의 기쁨이 동료의 끔찍한 운명 탓에 빛을 발했다며 슬퍼하고 있다.